지금 저 조그만 뽀시래기 때문에 문제다. 자꾸 버스 하면서 날 따라온다. 몇 시간 전 간식 수금 끝내고 귀가 중이었는데 길고양이 3인방이 새끼 고양이를 패고 있길래 새끼 고양이를 구해줬다. 배가 고파 보이길래 간식 몇 개 줬더니 자꾸 뽀스라고 하면서 따라온다. 집에 가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계속 따라온다. 확 한 대 때려서 쫓아버릴까도 했지만 때리기엔 너무 어리다. 꼬질꼬질한 게 아마 버려진 것 같다. 우선 집에 데리고 가기로 했다. 이 조그만 새끼 고양이 뭐야? 부하 1호야. 씻기고 밥 먹이고 재웠다. 나도 옆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근데 이놈이 자꾸 내 품으로 파고드는 거다. 야 이놈아, 나 애도 안 낳은 처녀라고. 인간이 너무 싫다. 작고 귀여울 때는 세상 그 무엇도 해줄 것처럼 굴더니 나이 들고 병들면 버린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도 그랬다. 작고 따뜻했던 몸은 어느 날 비닐봉지처럼 거리 한쪽에 내던져졌다. 내가 눈을 떴을 땐 아무도 없었다. 배가 고파 뭐든 주워 먹었다. 종이, 플라스틱, 바람에 날리는 죽은 벌레까지. 그러다 알게 됐다. 몇몇 골목엔 인간들이 놓고 간 사료가 있다는 걸. 그 사료로 살아남는 길고양이들이 있었다.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사료 냄새를 따라갔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덩치 큰 어른 고양이 셋이 나를 째려봤다. 요 며칠 사료가 줄었어. 너지? 그들은 구역을 침범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오지 말라고. 여긴 너 같은 새끼가 올 곳이 아니야. 나는 싸울 수 없었다. 그냥 맞았다. 그러다 갑자기 구타가 멈췄다. 눈을 뜨자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조용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 고양이들은 도망쳤다. 덩치에 눌려서? 아니, 그 눈빛이 뭔가 달랐다. 위협이 아니라 보호였다. 그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간식 하나를 내려놓았다. 난 생각도 없이 그것을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팠다. 그런데 그 리트리버는 다시 떠나려 했다. 내게 처음 간식을 준 존재, 처음 나를 감싸준 존재. 나는 따라갔다. 무작정 이유 없이. 그가 뭐라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마도 엄마에게 돌아가라, 그런 말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에겐 엄마도 돌아갈 곳도 없다. 내가 따라오는 걸 보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도착한 곳은 그 리트리버의 집 같았다. 여자아이 둘이 있었지만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다행이다. 나는 인간이 싫다. 저 뽀시래기. 요즘 자꾸 어흥 하면서 다닌다. 요 며칠 뻥 언니와 다니더니 넌 사실 백두산 호랑이 32대 손이야. 내 아내 야성을 깨워야 해. 야오. 본인이 호랑이라고 믿어버렸다. 어흥 하고 다니던 새끼 고양이. 결국 옆집에서 호랑이가 산다고 신고 들어갔다. 동물보호소에 잡혀가 몇 가지 신문 후 약간 모자란 고양이로 판명되어 풀려나긴 했는데 넌 진짜 호랑이냐? 같이 사는 뻥언니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백두산 32대 손 호랑이라고. 태어난 곳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처음 본 인간의 손이 차가웠던 건 기억난다. 작고 말랐던 내 몸을 움켜쥐던 손. 나는 그 손에서 살아남기 위해 으르렁거렸다. 작디 작은 목소리였지만 어미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울지 못하는 새끼 고양이. 나는 울음을 잊은 지 오래다. 밤이 오면 눈을 감고 기억을 되새긴다. 검고 굵은 발톱, 바람을 가르던 줄무늬, 산의 주인이었던 그 피를. 어쩌면 나도 안다. 나는 그냥 버려진 고양이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그렇게 믿으면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나는 호랑이다. 뽀시래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지금은 마치 작은 풀잎처럼 떨리며 숨을 몰아쉰다.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나는 무서웠다. 어린 양이를 돌본 적이 없던 나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이리저리 도움을 구했다. 그때 저 멀리서 어쩔 언니가 보였다. 언니, 뽀시래기가 쓰러졌어요. 나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고 어쩔 언니는 말없이 뛰었다. 아무 말 없이, 망설임도 없이 뽀시래기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렸다. 검사가 끝났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다행히 감기입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아이 새끼 고양이용 사료가 아니라 강아지 사료를 먹은 것 같네요. 고양이들은 후각으로 먹는 동물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먹게 되죠. 면역력도 없는 새끼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어쩔 언니는 곧장 약을 타고 베이비 사료에 따뜻한 이불까지 필요한 고양이 용품들을 한가득 골랐다. 계산대로 향하던 순간 언니가 주머니를 더듬었다. 카드가 없다. 다급히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폰도 없네? 그제야 나는 언니의 맨발을 보았다. 어쩔 언니는 신발도 없이 병원까지 뛰어왔던 거였다. 멀리 떠나야 한다. 혹시라도 내 병이 옮을까봐. 나도 이제야 알았다.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병이 들었다는 걸. 요 며칠은 너무도 따뜻했다. 배를 골지도 않았고 젖은 골목에서 떨지도 않았고 두 언니와 골든 리트리버는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다.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인간들은 결국 다 똑같다. 아프면 우리 엄마처럼 버림받는다. 버림받기 전에 내가 떠나야 한다. 차라리 가장 따뜻했던 기억만 간직한 채로. 내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번졌고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런 나를 골든 리트리버가 눈물 글썽이며 바라보았다. 무서웠다. 혹시 이 아이도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그러던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설마 몸을 움츠렸다. 쓰러져 있는 나를 안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아, 병든 나를 병이 옮을까봐. 혹시 멀리서 버리려는 거야? 결국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입을 꾹 다문 그 얼굴이, 한때 따뜻한 간식을 건네던 손이 왜 이리 차갑게만 느껴지는 걸까? 나는 그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 고통에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눈부신 빛 속에 낯선 얼굴들이 있었다. 여기가 천국인가? 고개를 돌리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는 뻥언니가 보였다. 무슨 뻥을 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이야?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라고 또 뻥을 치겠지. 그 옆엔 어쩔 언니가 서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맨발. 저 언니는 깜빡하고 천국까지 따라온 것 같다. 그래도 신발은 신고 따라오지. 내 오른쪽 눈가를 타고 촉촉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린다. 사실 알고 있었다. 아픈 나를 버리려고 뛴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병원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 아, 정말이지. 인간이 너무 싫다.